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실의 이수민입니다. 우선 오늘의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캅29의 주요 배경과 개요. 둘째, 주요 의제 협상 결과.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캅29가 어떤 성과와 한계를 가졌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캅29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캅29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예정되었던 폐막일은 22일이었는데 협상이 길어지면서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6만 명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캅29는 파이낸스 캅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재원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의장은 시작 전부터 행동 촉진과 의욕 증진을 목표로 신규 기후 재원 목표인 NCQG 수립과 파리협정 제6조 합의를 통한 국제 탄소시장 운영 기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캅29 직전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파리협정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미국 리더십의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캅29 현장에서 실제로 미국이 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이러한 미국의 리더십 공백 속에서 모든 협상 의제가 재원 의제 협상과 맞물려 어렵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번 캅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국제사회는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중 연간 3천억 달러는 선진국 주도로 공여되며, 이는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중요한 투자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파리협정 제6조 관련 논의에서는 9년에 걸친 이행규칙 협상이 마침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 출범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특히 감독기구가 관장하고 민간 참여를 통해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가 가능해지는 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이 탄생했고, 이는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협상을 담당했던 감축 관련 의제 협상에서 샤르멜쉐이크 이행 계획으로 출범한 감축 작업 프로그램과 작년 캅28에서 가장 큰 결과물이었던 GST 관련 후속 의제들의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협상에서 모든 감축 의제들이 재원 의제 협상과 맞물리면서 굉장한 난항을 겪었고, MWP 의제는 결정문 도출에 성공했으나 GST 후속 의제들은 모두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다음으로 캅29 주요 의제 협상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캅29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재원 의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NCQG는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의 약자로 기존 연간 1천억 달러 기후 재원 공약이 2025년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재원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된 의제입니다. 우선 NCQG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면 2009년 캅15 코펜하겐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의 기후 재원을 조성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캅21 파리협정에서 이 목표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이후를 대비한 신규 재원 목표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캅26 영국 글래스고 회의에서는 NCQG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3년간의 작업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번 캅29에서 마침내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캅29 합의에 따라 국제사회는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약 1,825조 원 이상의 기후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중 연간 3천억 달러는 선진국 주도로 조성되고, 개도국의 자발적 공여와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확대도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공약 대비 큰 규모의 목표로 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캅29의 모든 의제 협상은 재원 의제 협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논의는 신규 재원 목표와 관련해 얼마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개도국은 기존 1천억 달러 목표의 13배에 달하는 연간 1.3조 달러 규모의 기후 재원 목표를 요구했고 선진국과 협상 과정에서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선진국은 협상 초기에 2,500억 달러 공여를 제시했으나 개도국은 이 금액을 6천억 달러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극적인 합의를 통해 연간 1.3조 달러 규모의 기후 재원 확대와 최소 3천억 달러를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공유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how, 즉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여서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개도국은 3천억 달러에 다자개발은행에 내는 기여금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공여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과 실망을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조성된 재원을 기반으로 기후행동 강화를 통해 파리협정 장기 목표에 속도감 있는 이행에 대한 기대감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리협정상 비부속서 2 국가로 재원 공여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컵29에서 마찬가지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의제는 바로 파리협정 제6조입니다. 6조는 국제 탄소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조항으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틀을 제공합니다. 파리협정 제6조는 2015년 파리협정 타결 당시 다른 의제들과 함께 채택된 의제입니다. 이 컵24 카토비체에서 나머지 파리협정 조항의 이행 지침이 타결되었으나 6조만 합의에 실패하고 이후 컵26에서 기본 지침에 합의했으며 이번 컵29에서 마침내 협상 시장 9년 만에 세부 이행 규칙 합의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파리협정 6조가 중요한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가 국내적으로 해결 못하는 감축량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축을 위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에서 화석연료 대신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원을 사용해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CCUS 기술을 통해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해외에서 국제 감축 사업을 시행하거나 감축 실적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로 이전하여 NDC 달성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3번째 방법이 바로 파리협정 제6조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입니다. 제6.2조는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필요한 감축 사업 그리고 감축 실적 승인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제6.4조는 파리협정 하 감독기구의 중앙 집권적인 운영 구조를 통해서 감축 사업과 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번 파리협정 6조의 합의를 통해 국제 탄소 시장에서 감축 실적 거래가 가능해지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감축 실적 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국가들은 이를 통해 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축 의제인 감축 작업 프로그램 MWP 의제입니다. MWP는 2030년까지 긴급한 감축 의욕 강화와 이행 확대를 목표로 컵26 글래스고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컵27 샤르멜쉐이크에서 설립되었습니다. MWP는 매년 당사국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대화체의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고 2023년에는 에너지 전환, 2024년에는 도시, 건물 및 도시 시스템을 주제로 2차례 글로벌 대화체와 투자 중심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 대화체는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이행 가능 조건,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의제 협상에서는 이 1년간의 특정 주제 관련 감축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문에 담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MWP 협상 과정에서 역시나 선개도국 간 의견 대립이 두드러졌는데요. 선진국은 감축 의욕 강화와 추가적인 목표 설정을 강조했고 개도국은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극명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감축 협상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작년 대비 진전된 결정문 도출에 성공한 것은 이번 컵29 감축 협상의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MWP 협상 과정도 녹록진 않았습니다. 우선 선진국은 결정문에 차기 NDC 수립과 관련된 메시지, 감축 의혹 상향과 관련된 내용, 글로벌 대화체 실질적인 주요 논의 결과, GST1 감축 결과의 후속 논의, 글로벌 대화체의 절차적 개선 등과 관련된 감축 관련 실질적이고 진보된 감축 메시지를 담고 싶어 했고, 이는 MWP의 위임 사항에 벗어나는 내용이라는 개도국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의견 대립이 지속되었습니다. 1주차 협상에서는 초안 도출에 실패했지만 치열한 2주차 논의를 통해 절차적 개선 관련된 내용만 담겼던 작년보다 내용적으로 진전된 결정문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문에는 올해의 논의 주제인 건물 및 도시 시스템 관련 주요 논의 결과를 포함했고, 감축 행동 강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신설에도 합의하였습니다. 감축 협상의 또 다른 큰 축은 작년 캅 28일 가장 큰 성과인 GST1 결정문을 바탕으로 그 결과내 감축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2023년부터 5년마다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점검하는 프로세스로 작년 캅 28에서 처음 실시되어 강력한 에너지 전환 관련 내용을 포함한 UA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캅 29에서는 GST1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의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GST 절차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적 개선 요소, 두 번째가 GST 결과의 향후 방향을 다루는 UA 대화체 운영, 세 번째가 차기 NDC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GST 연례 대화체였습니다. 우선 작년 GST1 감축 관련 주요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했던 것이 결정문 28항이었습니다. 전지구적 에너지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여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재생에너지, 원자력, CCUS 저탄소 수소 등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 기술의 확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이런 구체적인 에너지원 그리고 기술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결정문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년의 논의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협상이 올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GST 후속 의제 중 UA 대화체 절차 관련 의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UA 대화체는 GST1 결과의 이행을 위해 설립하는 것이 그 목표고, 그 운영을 위해 대화체의 범위, 운영 방식, 거버넌스 등 절차적 요소에 대한 당사국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이번 회기 협상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대화체의 범위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실질적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사국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협상 문서를 두고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대화체의 범위에 대한 합의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UA 대화체 관련 논의는 결국 다음 회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대화체의 범위를 두고 크게 2가지 입장으로 대립을 했는데, 선진국은 UA 대화체가 GST1 결과와 관련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반면, 개도국은 UA 대화체가 재원 논의와 이행 지원 같은 실질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이번 회기의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GST 후속 의제는 GST 연례 대화체 관련 의제로, 연례 대화체는 차기 NDC의 GST1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선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GST1 결정문에 의해 지난 6월 진행됐습니다. 이번 캅 29 협상에서 주요 쟁점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GST 연례 대화체 종합보고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문 초안에 포함시킬지 여부입니다. 선진국은 GST1 결과를 바탕으로 의욕적인 차기 NDC 제출을 위해 구체적인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이런 내용은 의제 위임 사항에 벗어나고 NDC 수립에 있어서 국가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감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될 수 있는 결정문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GST 연례 대화체의 지속 여부와 종료 시점 관련해서 선진국은 연례 대화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을 주장했으나, 개도국은 대화체가 이미 충분한 목적을 달성했기에 종결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에서는 당사국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GST 연례대화체 의제 논의가 차기 회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캅29 결과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규 기후 재원 목표와 파리협정 제6조를 중심으로 양대 쟁점을 놓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감축 관련 의제에서는 미흡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먼저 신규 기후재원 목표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재원 조성 규모에 대한 개도국의 강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중재와 협의 끝에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연간 1.3조 달러 목표가 설정된 것은 큰 성과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실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존 1천억 달러 목표가 2022년에 처음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이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의구심과 도전 과제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파리협정 제6조 기술지침 협상이 마침내 마무리되며 국제탄소시장 출범 기반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3,750만 톤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 시장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후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는 점은 이번 캅29를 거치며 주요 도전 과제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가능성은 선진국 주도의 감축 논의를 약화시키고 선진국 주도의 지원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의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캅29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인한 감축 협상 동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그동안 선진국 협상 그룹 내에서 유지되던 강력한 규제와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는 협상 전략을 가진 EU와 감축 의욕 상향을 주장하되 감축 수단 그리고 이행 방안에 관련해서 실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미국 간 균형이 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중재안 또는 대안책을 제시하던 미국의 부재로 감축 협상 다이나믹스가 변화해 협상 진행이 더 복잡해지고 개도국과의 합의 도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실리를 챙기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전략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감축 협상 진전과 한계를 살펴보면 MWP 협상에서는 일부 진전된 결정문이 도출되었지만 GST1 감축 결과의 후속 조치 논의에선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감축 동력의 약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GST1 결과가 휘발되지 않도록 이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자발적으로 NDC에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의장국 체제에 대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브라질은 캅30에서 산림보전, 자연기반 솔루션, 생물 다양성 등 이러한 논의를 중요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축 논의를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의장국이 중시하는 내용과 감축 논의를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캅29는 글로벌 감축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였지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선진국 개도국 간 신뢰 회복이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